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2022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8.5%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국민연금이 설립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거는 1988년이니까 약 33년 동안에 가장 투자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지난주 토요일로 기억되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본인도 그 98%에 해당되는 것 같다. 제가 쓴 책도 열심히 보고 하는데 수익률이 잘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98%에 해당되죠. 마이너스 8.5%그 손실이니까 이것도 국민연금이 그래도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고 한데 주식만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8.5%가 아니고 약 한 18%가 되지 않을까 그래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 국민연금도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구독자분도 98%에 해당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면 지난 한 32년 동안 평균 한 6.76% 정도 돼요. 상당히 양호한 거죠. 금리가 그 최근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6.76%면. 근데 2018년이 이제 2022년 그 마이너스 8.5% 제외하면 2018년이 이제 가장 낮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0.92%니까 자산 운용 잘한 거지요. 특히 2008년은 마이너스 0.18%인데 그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연도죠. 우리 코스피 주가가 2008년 초에 약 1900선대였거든요. 근데 2008년 말에는 1400선대 뭐 아니면 1200선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용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도 국민연금은 채권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2007년 하더라도 금리가 국채가 5.25%였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그 운용 잘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98%에 해당됐다라는 거죠. 또 2008년은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국민연금을 정부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주가가 너무 빠지면 정부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주식 편입을 좀 요구를 해요. 주가 많이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근데 그때 대부분이 주가가 아주 많이 빠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주식 편입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그 마이너스 정도가 낮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실력이 아니고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주가가 낮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가염에 그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평균을 보니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의 실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압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전화하신 분도 지난 10월이 이제 대표적이네요.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투자를 한 사람이 수익률이 높잖아요. 미국 같은데 테슬라도 5, 60% 올랐고 저점 대비요. 엔비디아도 저점 대비 50% 올랐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98%는 그때 현금화 시켜요.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20, 30년간 반복되는 경제 전문가들의 행태예요. 최근에도 지난해 10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98%, 아마 98% 넘을 거예요. 제가 8.15 방송에 출연할 무렵에 임 대표께서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가 경기 침체 온다는데 윤 소장만 안 온다 한다. 그리고 모두 다 나스닥 지수 엄청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윤 소장은 막 오른다 한다.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12,500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모두가 비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비관론, 낙관론 없다고 봐요. 포유환율연구소는 무능하냐 아니면 유능하냐의 문제지. 그래서 워런 버핏이 2%만 유능하다. 골드만삭스 직원도 나머지 98%는 그 비관론이 아니고요, 무능한 거죠. 왜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하거든요. 그게 2022년 연초잖아요.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다 매수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022년 10월 그때 25% 빠졌죠. 평균요. 나스닥 그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4, 50% 다 빠졌죠. 그럴 때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현금화하라 하거든요. 이게 실력이지 어떻게 비관론인가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구독자분이 나도 98%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얘기해 주려고 하면 그럼 원인이 뭐냐는 거 아니겠어요? 왜 98%는 좋을 때는 좋다고 하고 더 좋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점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오늘도 이 주제가 시적절한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앞 시간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좋다고 했는데 조정을 받으면 수기해요. 그게 포유환율연구소 접근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도 같은 견해를 제시했고요. 참고로 또 네덜란드 연기금을 보면 지난 한 해 또는 한 해죠. 마이너스 17.6%예요. 이거는 또 정부 압력도 없고 그런 동네죠.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14%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연기금이 마이너스 4.6%니까 우리 국내 국민연금보다는 상당히 주식 운용을 잘 한 거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으니까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주가가 덜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는 많이 빠졌고, 국민연금은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8.5%고, 또 정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하라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을 때 매수를 했으면 지난해 10월 그죠? 연말쯤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많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국민연금도 그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98%에 해당되더라. 여러분들도 98%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98%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기초지식입니다. 포도환율연구소는 기초가 부족하니까, 즉 주가 결정을 모르고 또 경제가 어떤 환경에서 마이너스 성장, 즉 침체에 빠지고 어떤 환경에서 경제가 또 바닥을 헤치고 또 벗어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는 보통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2%는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도 보통 사람 98%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주식 투자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한 2, 3년 하신 분하고 통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다른 사람 만나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아는 척 하는 길래 수익률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나마 초보자라 돼 갖고 덜 터졌다 이거죠. 초보자는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터졌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님도 뭐 1년도 안 되니까 주식 투자 경력이 초보자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소통을 많이 자주 하니까 그동안에 풍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3만 이하로 내려가니까 살고 싶은 생각을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그런데 주식 투자 원칙이 안 맞다 라고 하면서 제가 홀딩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있는데 수익률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심리는 3만원에 하다가 28,000원까지 내려가면 또 약 한 10% 가까이 되잖아요.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적정 주가를 알고 풍산이 하고 있는 영업 행태, 크게 보면 구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죠. 그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풍산이 실탄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실탄 탄두가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종합해 가지고 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의 문제다 이 얘기가. 그래서 98%는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학 교수라고 이게 기초 지식이 충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독일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물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 수준도 일본하고 다르고, 일반인들도 일본하고 좀 달라요. 기초 지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도 기초 지식이 있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보는 통화가 경제학의 기본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경제학에서 기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총통화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기초가 어느로 그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국민연금이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거는 다 알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것 같고, 요즘은 파생 상품이 많단 말이죠. 금리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금리 파생 상품에 2022년 초에 채권 상품 매도죠. 금리 상품 매도죠. 국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파생 상품으로 위험 관리하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8.5% 나왔고, 주식이 이제 특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면 터졌겠죠. 또 부동산도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21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봤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러다 보니 또 투자 손실. 그러니까 결국 기초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논술 시험으로 가는데 유행과 화살을 잔뜩 적으면 나는 다 채웠죠. 그죠? 나는 A4 용지 완전히 다 채울 수 있죠. 유행가 가서 두 곡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출제자 요구하는 것은 유행과 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가득 채워야지. 그것도 일록 정연하게. 그 다음에 핵심은 집어넣고 별 볼일 없는 거는 빼고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지 장황하게 얘기한다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 방법이 뭐 암기식 교육이다 보니까 교수도 그 다음에 그 전공을 한 사람도 암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초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는 지식을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융합이 안 되니까 98%에 속하는 거죠. 여하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그래요. 기초에 충실해야 그 98%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그 재테크 수익률 1위는 미국 달러인데 연초에 1186원인데 연말 12월 31일 1268원이니까 한 6.9% 올랐죠. 포유 환율 연구소가 1420원 30원 할 때 매도 의견을 냈으니까 그때 했다 하면 달러 인덱스 투자만 했더라도 즉 원달러에 투자했더라도 15% 20% 가까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기초 지식의 문제다. 이 또한 환율도 환율 결정 원리 기초잖아요. 미국 본원 통화를 열려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지난해에는 미국 달러 많이 공급했는데 K 교수 말씀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 기초란 말이죠. 물론 환율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영역수가 복잡하고 한국만의 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국만의 문제 아니에요. 또 미국하고 교환 비율이니까 미국 달러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최소한 6개국 통화 가치가 우리 원달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게 기초인데 그래서 자꾸 98%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기초 지식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매일 가지고 노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주식시장, 시장, 실물경제, 원자재 시장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도 또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기초가 없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향후 10년 후에도 98%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초부터 배우자.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 금리 결정 원리, 환율 결정 원리, 원자재 가격 결정 원리, 원자재 지난해 구리에 관해서도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른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석유는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에서 막 120불 이상까지 간다 했는데 우리 포유환율연구소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경제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초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도 기초지식을 쌓자, 둘째도 기초지식을 쌓자, 셋째도 기초지식만이 살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